사사건건 플러스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문제. 국민들은 한 해 2조 원이나 되는 지원금을 왜 원장님들이 쌈짓돈처럼 쓰느냐, 이 부분에 화가 났는데, 그래서 법 개정이 아시다시피 추진 중인데 분위기는 법 개정은 안 되고 일각에서 사립 유치원을 더 지원해 주자고 합니다.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유치원청연합회에서 사립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오늘 1시부터 대규모 집회 열었습니다. 먼저 그 화면 들어와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빨간색, 노란색 손 팻말이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사유재산 존중하라!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 줘라! 매일매일 발표되는 협박 발언 못 참겠다!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주최 측 추산 15,000명이 오늘 참여했는데요. 위원장, 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보죠. 없다고 판단하시면 우리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니 나가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폐원하고 조용히 물러갈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의 재산이 공용의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것에 따른 정상적인 시설 사용료를 지불해 주십시오. 박용진 합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박용진 3법을 저기서는 박용진 악법. 악법이라고 부릅니다. 네. 누리과정 지원금 저희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그 한 2조 원 되는데 네.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이죠, 2조 원. 이걸 우리한테 주지 말고 학부모에게 원래 줘라는 부분은 정부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에게 주면 근데 학부모가 유치원 안 보내고 다르게 쓸까 봐 유치원에 주면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아닙니다. 그 네. 이유는 그게 아니고요. 네.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이 교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 아이가 있는 가정이 네. 지역 사정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을 보내는지 공립유치원을 보내는지 모르니까 네. 일괄적으로 인당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 가정은 사립이니까 얼마를 줘야 되겠고, 그렇군요. 이 가정은 뭐 공립이니까 얼마 줘야 네. 되겠고 구분하기가 어려우니 어쨌든 직접 정부가 주는 거죠. 그 네. 정부의 행정편의도 약간 들어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돈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지금 네. 사립유치원 입장은 학부모에게 정부가 돈을 줘서 네. 그 돈을 학부모가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니까 수입이니까. 네, 우리는 통제받지 않겠다라는 지금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에서 지금 통제를 하겠다는 이유는 정부에서 세금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가니까 당연히 국가가 쳐다봐야죠. 제대로 네. 세금이 쓰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한유총 입장에서는 학부모에게 직접 줘라. 그러면은 이게 돈이 한 번 거치잖아요. 학부모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니까 이게 이제 세금의 성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는 네. 게 지금 이 주장이 전제돼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사진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오늘 집회 관련해서요. 네, 우리는 교육자다. 교육 현장을 돌려달라. 사유재산 존중해달라. 또 당사자를 배제하는 사립 3법 반대한다. 공사립 평등 지원해달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협박 발언 못 참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저런 건 협박 발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비리 고치자고 네.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제가 일전에 임 변호사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특정 변호사분들의 네. 탈세 문제 취재하는데 아니 왜 세금 잘 내는 변호사도 많은데 탈세하는 변호사 취재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취재합니까 그걸? 예. 네, 물론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지만 이게 근데 저걸 협박이라고 하시면 대다수 유치원이 잘하고 있다라는 전제인데 네. 이 국민들이 놀란 건 특히 학부모들이 놀란 건 자, 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누리과정 비용하고 또 학부모가 낸 교비하고 네. 그게 유치원에서 원생들을 위해서 쓰이고 원생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또 교사 선생님들의 인건비로 나가고, 그럼 원장님이나 원장님 일가도 일을 한다면 급여를 정상적으로 챙긴 급여를 가지고 사적으로 내가 뭘 쇼핑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비에서 명품이라든가
엉뚱한 물건들을 이제 지출한 내역들이 나오고 있으니 네.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하자는데 분리하자는 입장은 한유총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회계와 이게 국가가 요구하는 회계 시스템을 분리해서 누리과정 비용, 지원하는 지원금은 국가 통제를 일부 받되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회계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2조 원에 달하는 국가 세비로 들어오는 비용 외에 학부모들이 내는 교비는 지금처럼 저희가 마음대로 쓸 테니 건드리지 마십시오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사립 유치원들 생존이 어렵게 되니까 네. 그 부모님들이 특히나 지금 뭐 사립 유치원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공립 유치원이 없으니까 보내는 네.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런 선택권이 줄어든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박용진 악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용진 3법은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통과도 안 법안만 됐어요. 나와있죠. 통과도 안 됐죠.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세 개를 일부 개정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초중고와 동일하게 회계 시스템을 적용받으세요.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럼 지금 초중고도 같이 저기서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 왜 국가는 통제를 하고 네. 유치원은 뭐가 다릅니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초중고는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다 공교육이죠. 네. 그럼 유치원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공기업 학교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공교육입니다. 네. 왜냐하면 교육부 소관이거든요. 네, 네. 우리가 사교육이라고 어린이집은 할 때는 복지부 소관이고요. 네. 예, 복지부와 지자체 소관이고 네. 그럼 지금 사교육이라고 할 때는 사교육은 학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분들은 공교육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초중고와 동일한 전제를 적용받으라고 하는 건데 네. 저렇게 난리가 나시면 초중고 사립학교들은 왜 지금 집회를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왜 정부의 이 시행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박용진 악법의 이 취지는 초중고와 동일하게 회계예산 시스템은 에듀파인에 들어가시고 나머지 부분도 사유재산 말이죠. 네. 유치원 건물, 유치원 토지 국가가 몰수했습니까? 사유재산입니다. 명의자가 다 있는 땅 건물이에요. 네. 다만 유치원이라는 학교 개념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국가의 관리를 교육기관으로서 받으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안 하고 있던 걸 추가로 요구하고 계신 게 시설 사용료를 내달라. 네. 그러니까 내 소유의 건물에서 유치원이라는 국가가 원하는 교육기관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 네. 건물 토지 사용료까지 달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건 좀 한 발 더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내 건물에서 내가 사업하는데 네. 이게 학교로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내 건물이니까 국가가 나한테 임대료를 내라. 월세 좀 주라. 네. 이런 뜻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이게요. 이제 우리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 사립 유치원의 어떤 이런 공적 성격, 교육이라는 공적 성격에 포커스를 두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초중고등학교처럼 좀 회계 시스템도 좀 도입하고 급식도 그대로 하고 좀 믿은 사람한테 맡기고 이렇게 지금 도입하자라는 거고요. 네. 이 사립 유치원 쪽에서는 우리는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땅, 내 건물 갖고 오고 우리는 개인 사업자라는 지위도 또 하나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사적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런 취지에서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대할 거면은 이거 우리가 그러면 공적 목적에 기부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사용료를 달라라는 이제 취지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나 이게 지금 많은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고 있지 못하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런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면 우리는 당장 폐원해야 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게 유치원의 수입을 줄이자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냥 회계를 지출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거지 유치원에 들어오는 지원금을 끊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 학비를 감시하겠다는 네. 학비를 줄여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입은 네. 그대로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데. 그렇죠. 네. 다만 지출이 제대로 되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그걸로 왜 본인들의 그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건지 여기에 네. 대해서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공감을 못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유의해야 될 것 자,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용진 3법은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법안이 안 나와서 오늘쯤 맞습니다. 나온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연기됐어요. 오늘 의총에서 또 조금 이견이 있었나 네. 봅니다. 내일 내놓겠다 했는데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끌기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실 상황인 것 같은데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 한국당에서. 시간을 끌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진짜 이건 곤란합니다. 우리가 졸속으로 법안 처리할 수 없잖아요. 부닥닥 법안을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어떤 부분을 더 검토하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국민들도 그 이해. 예를 들면 사유재산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회계 분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등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저 사유재산 인정하는 부분 아까 제가 이제 월세라고 표현했는데 네. 내 건물에서 하니까 이거 내 건물에서 하니까 좀 보존 좀 해주세요. 그 말은 뭐 지원금을 좀 더 달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주장이? 그러니까 이 네. 사유재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사유재산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건물 토지를 국가가 몰수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교육기관을 운영한다니까 네.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물론 토지 건물 보유에 면세를 적용받아요. 비과세예요. 85% 토지 재산세 건물 같은 거 사용료를 깎아주죠. 취득세 같은 재산세를 것도 깎아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리함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등 이런 전제 제한들이 있는 네. 거죠. 그런데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게 해달라는 조건은 뭐냐면 마음대로 쓰게 해달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가게를 들어오든 음식점을 들이든 상관하지 말라. 우리가 학교만 해도 주변 권역을 우리가 거리를 딱 두고 네. 여기에는 유해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받게 되는 한 제한들을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이제 요구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의 토론도 오늘 조금 전까지 보니까 사유재산 인정 부분은 조금 빼자는 의원들의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네. 내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아마 이제 국민들의 그런 비판적인 여론을 시각도, 신경 쓸 수밖에 신경 없죠. 쓰겠죠.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는 거니까 내가 건물 임대나 내가 사서 하는 건물이니까 어떤 경우에 몇십억씩 들어간다고 해요. 네. 지금 서울에 같은 경우 뭐 100억이라는 그러게 이야기도 들어가겠죠.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계 간섭은 하지 말아달라. 정부가 대신에 법적으로 교육기관이니까 학교니까 뭐 취득세나 이런 세제상의 혜택은 받는 그대로 거고요. 챙기고 싶고. 그러니까 혜택은 받고 네. 간섭은 받기 싫고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듣기로는. 하지만 자꾸 이게 우리가 간과하는 게 저쪽에서 간과하는 게 이건 지금 교육이에요. 교육. 말씀하신 공교육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교육이니까 이건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게 띈 분야예요. 정말 영리를 추구하려고 하신다면 이런 유치원을 하셔서는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의 영역이 굉장히 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가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지금 아니 이거 내 수익으로 내가 명품 가방을 사고 뭐 다른 데 사적으로 쓰고 여기에 대해서 왜 학부모들이 화가 났냐면 어떻게 명품 가방을 살 수 있어가 아니라 그 돈에서 명품 가방을 산 만큼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가는 그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에게 그 교육이 2조 원은 분명하게 유치원과 원화들을 위해 쓰도록 규정돼 있는 돈입니다. 아니, 그럼요. 네, 네. 그 유치원에 주니까 알아서 쓰십시오 이 돈이 아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나머지 그런 지원금 외에 네. 나머지 그런 학부모들이 준 돈 있잖아요. 학비로 낸 돈. 그 돈의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 만약에 본인이 정말 사적 용도로 쓰려면 본인이 급여를 받은 다음에 그 급여에서 마음대로 사적인 용도로 쓰시면 돼요. 근데 그 유치원 그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네. 가지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납하기 어렵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국회에서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 네. 이제 그거는 자유한국당과 협의해서 법안이 좀 바꿔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조정될 수정될 수도 수 있는 있겠죠. 거죠. 그럼 어쨌든 만약에 개정되지 않으면 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지원금 2조 원 이거 네. 쌈짓돈처럼 쓰는 거 그렇죠. 이거 안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볼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동안은 몰랐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이런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제 네.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유치원은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합니다. 네. 사립 유치원들이. 그럼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교사에 의한 폭행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잖아요. 네. 교사 선생님들의 처우도 문제예요. 200만 원 채 못 받습니다. 네. 유치원 교사 대부분이. 그런데 그 인건비를 받는데 저는 뭐 명품 가방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도 냈죠. 자차 이 수리비도 냈죠. 아들 차도 사주죠. 예, 그 돈으로. 차도 네. 사줬죠. 그래서 이런 걸 써서 급여를 안 받나 보다. 그럼 이 소유주들은 원장 일가는 이 급여를 안 받기 때문에 공비사비 혼용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대한 교사 선생님들의 인건비에 비하면 막대한 돈들을 직원으로 자녀들을 올려놓고 네. 수억 원대를 챙겨갔어요. 그럼 그 돈은 뭘 하고 쇼핑은 왜 또 이 공비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기 생활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왜 이 공비로 썼냐 말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러면 학부모들은 이걸 투명하게 해서 교사 선생님들의 급여 처우를 더 개선해드리고 네. 이 수준 높은 그리고 질 좋은 교사들을 이제 확보하고 이런 것에 유치원 경영에 힘써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돈이 네. 쓴 게 지금 눈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안 되니까
투명한 회계 관리 이거 한 가지거든요, 목표가. 네. 근데 이걸 해결 안 하겠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조금은 좀 이 한유총이 차분하게 네. 자성도 하면서 정말 불리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면 학부모나 국민 여론이 아 그럴 필요도 있겠네. 네. 그럼 국회도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자성의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 지금 쏙 조금 들어갔고요. 있었어요. 네. 아까 임방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조 원이 개인의 쌈짓 돈으로 들어간 만큼 아이들의 처우는 원아들의 처우는 나빠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뭔가 국회가 해법을 찾지 못하면 뭐 수박 한 통으로 뭐 100명 먹이는 그런 기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병이었죠. 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